걷기만 했는데 병원비가 줄었습니다. 이제 걷는 게 돈이 됩니다. 운동이 병원비가 되는 시대.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이 들면 병원비는 어쩔 수 없는 거지. 저도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72살 김윤수 어르신도 마찬가지였고요. 김윤수 씨는 10년 전 당뇨 진단을 받고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약을 드시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혈압부터 재고 약 챙겨 먹고 날씨가 괜찮으면 집 근처 공원을 한 바퀴 도는 게 하루의 시작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운동 좀 해야지 하는 마음이었죠. 그런데 요즘은 걷는 발걸음이 조금 다릅니다. 왜냐고요? 걸으면 병원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김윤수 씨가 참여하고 있는 제도는 바로 건강생활실천지원금입니다. 이름이 조금 어렵죠.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건강을 위해 움직이면 나라에서 포인트를 주고 그걸 병원비로 쓸 수 있게 해준다. 처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김윤수 씨도 솔직히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걷는다고 돈을 준다고?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 정말로 포인트가 쌓이더라는 겁니다. 하루 목표 걸음을 채우면 포인트가 적립되고 이 포인트를 병원 진료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윤수 씨는 지금도 병원 갈 때 이 포인트로 진료비 일부를 내고 있습니다. 금액이 아주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김윤수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병원비를 그냥 내는 거랑 내가 걸어서 번 돈으로 내는 거랑은 기분이 달라. 이게 바로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무조건 돈을 주는 복지가 아니라 내가 내 몸을 챙긴 만큼 돌려받는 구조라는 거죠. 특히 당뇨나 고혈압처럼 오래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겐 이 제도가 꽤 실질적으로 다가옵니다. 매일 해야 하는 걷기, 매일 신경 써야 하는 생활 습관이 의무가 아니라 보상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김윤수 씨도 예전엔 비 오는 날엔 걷기를 건너뛰곤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릅니다. 비 와도 조금은 걸어야지. 오늘 포인트 쌓아야 하니까. 이렇게 말이죠. 걷는 이유가 생기니까 몸도 마음도 조금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제도 처음엔 불편한 점도 있었습니다. 포인트를 쓰려면 꼭 카드가 있어야 했거든요. 김윤수 씨도 병원에서 카드가 없어서 난감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좋은 제도인 건 알겠는데 쓰기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부터 이 부분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카드가 없어도 됩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포인트를 바로 차감해서 병원비를 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오늘은 딱 이 한 가지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걷기만 해도 병원비가 될 수 있다. 이건 광고도 아니고 꿈 같은 얘기도 아닙니다. 실제로 김윤수 씨의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불편했던 카드 문제, 도대체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카드 없어도 됩니다. 걷기만 해도 포인트가 쌓이고 그걸 병원비로 쓸 수 있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드신 분들 분명 있을 겁니다. 그거 쓰기가 불편하다던데?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김윤수 어르신도 바로 그 불편함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예전에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으로 쌓은 포인트를 쓰려면 꼭 정해진 카드가 필요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된 특정 금융기관 카드였죠. 김윤수 씨는 그 카드를 일부러 지갑에 따로 넣어 다녔습니다. 그런데 사람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느 날은 병원 갈 때 그 카드만 쏙 빼놓고 온 겁니다. 접수 창구에서 포인트로 결제할게요 라고 말했다가 카드 없으시면 안 됩니다 라는 말을 들었죠. 김윤수 씨는 그 순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역시 이런 제도는 쓰기 어렵구나. 결국 그날은 그냥 현금으로 병원비를 냈습니다. 이런 경험 김윤수 씨만 겪은 게 아닙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카드 때문에, 절차 때문에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아서 이 제도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2026년부터 이 부분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카드가 없어도 됩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나서 포인트를 바로 차감하는 방식으로 결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포인트로 결제할게요 라고 말하면 따로 카드 꺼낼 필요 없이 바로 병원비에서 포인트가 빠지는 겁니다. 김윤수 씨는 처음 이 얘기를 듣고도 반신반의했습니다. 진짜 카드 없어도 돼요?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 정말 간단했습니다. 접수하고 진료 보고 계산할 때 포인트 사용한다고 말하면 끝. 스마트폰 앱으로도 확인이 가능해서 오늘 얼마 썼는지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김윤수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야 제도 같네. 예전에는 좋은 취지에 비해 사용법이 따라주지 않았다면 이제는 어르신들도 충분히 쓸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뀐 겁니다. 특히 병원 갈 때마다 카드 챙길 필요 없다는 점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지갑을 뒤적일 필요도 없고 이 카드 맞나?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변화 하나만으로도 실제로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김윤수 씨도 요즘은 포인트 쓰는 걸 전혀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있으면 쓰고 없으면 말고 이 정도로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결국 복지는 이런 거 아닐까요? 설명을 많이 안 해도 쓰는 사람이 어렵지 않아야 진짜 도움이 되는 것. 걷고 쌓고 쓰는 과정이 복잡하지 않으니까 김윤수 씨의 일상 속에 이 제도가 자리 잡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해지는 질문이 생깁니다. 이거 당뇨나 고혈압 있는 사람만 되는 거 아니야?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아픈 사람이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건강생활 실천 지원금 이야기를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아픈 사람만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거 당뇨나 고혈압 있는 사람만 해당되는 거 아니야? 김윤수 어르신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주변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이거였거든요. 나는 병도 없는데 그건 못 받겠네. 그런데 이게 꼭 아픈 사람만을 위한 제도는 아닙니다. 김윤수 씨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동네 친구와 공원을 걷다가였습니다. 나는 약 먹는 것도 없고 멀쩡한데 그럼 나는 안 되는 거지? 라는 질문에 김윤수 씨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게 꼭 그렇지는 않대. 건강생활 실천 지원금은 단순히 병이 있느냐 없느냐로만 나뉘지 않습니다. 중요한 기준은 건강검진 결과입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진단을 받지 않았더라도 건강검진에서 혈압, 혈당, 체중 같은 부분에서 위험 신호가 나왔다면 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아직 병은 아니지만 관리가 필요한 상태라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참여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걷기입니다. 하루에 5,000보를 걸으면 포인트가 적립되고 10,000보를 걸으면 더 쌓입니다. 금액으로 보면 5,000보당 50원, 10,000보당 100원 정도입니다. 이걸 들으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그거 얼마 안 되잖아. 맞습니다. 하루에 큰 돈이 쌓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포인트는 하루 이틀 모으는 게 아니라 한 해 동안 차곡차곡 쌓입니다. 이렇게 해서 1년에 최대 35,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김윤수 씨는 이 금액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병원 한두 번 공짜로 가는 느낌이지. 중요한 건 액수보다도 의미입니다. 예전에는 조심해야지로 끝났던 건강관리지만 이제는 하면 돌아오는 것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김윤수 씨 주변에서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나도 한번 걸어볼까? 하던 친구가 어느새 매일 10,000보를 채우고 있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사람도 늘었습니다. 김윤수 씨는 말합니다. 돈 때문만은 아니야. 괜히 오늘도 걸어야 할 이유가 생긴 거지. 이 제도는 병이 생긴 뒤에 도와주는 복지가 아니라 병이 생기기 전에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이게 만드는 복지입니다. 그래서 환자만의 제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활 습관을 바꾸는 제도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이야기는 김윤수 씨 세대에서 그 아래 세대로 넘어갑니다. 우리 딸도 혜택이 늘었다더라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음 편에서는 출산 준비와 연금까지 이어지는 이야기, 왜 젊은 세대에게도 중요한 변화인지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첫째부터 연금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는 주로 김윤수 어르신 세대의 이야기였습니다. 걷기, 병원비, 건강관리 같은 이야기였죠. 그런데 2026년부터 달라진 복지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번엔 자연스럽게 김윤수 씨의 딸, 아들 세대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날 김윤수 씨에게 딸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아빠, 요즘 출산 준비 지원도 많이 늘었대. 김윤수 씨는 순간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예전에는 출산 지원이라고 하면 아이를 낳고 나서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아이를 가질 수 있을지 확인하는 과정부터 지원이 시작됩니다. 2026년부터는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를 위한 검사비 지원 대상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기존에는 연간 약 20만 명 정도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약 35만 명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혹시 문제가 있을까? 하고 고민만 하던 부부들도 검사비 부담 없이 병원을 찾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김윤수 씨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건 젊을 때 알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바뀌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부모들이 놀란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출산 크레딧입니다. 출산 크레딧은 부모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이전에는 둘째 아이부터 12개월씩 인정해줬습니다. 그래서 첫째만 낳은 부모들은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2026년부터는 이 기준이 바뀝니다. 이제는 첫째 아이부터 12개월씩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나중에 받는 연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즉, 아이를 낳고 키운 시간이 경력 단절이나 손해로만 남지 않도록 제도가 바뀐 겁니다. 김윤수 씨는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세대는 그래도 우리 때보다는 나아졌다. 출산을 고민하는 젊은 세대에게 이 변화는 단순한 혜택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아이를 낳는 선택이 개인의 희생으로만 남지 않도록 사회가 조금은 같이 책임지겠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복지는 한 세대만을 위한 게 아니라 세대를 이어서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 세대의 걱정이 줄어들고 자녀 세대의 부담도 함께 줄어드는 구조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 노년이 되면 어떡하냐? 라는 질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일도, 사회와의 연결도 끊어져야 하는 걸까요? 다음 편에서는 70살이 넘어도 계속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 그리고 혼자 버티지 않아도 되는 노년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걷기, 병원비, 출산과 연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시 김윤수 어르신의 현재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김윤수 씨는 올해 72입니다. 예전 같으면 이제는 쉬어야 할 나이라고 말했을 나이죠.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요즘은 70살이 넘어도 일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70살 이상 3명 중 1명은 지금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미 초고령 사회에 들어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서 2026년부터 노년층을 위한 복지에도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먼저 노인 일자리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부가 관리하는 공공과 민간 부문이 노인 일자리가 지난해보다 약 5% 늘어났습니다. 단순히 숫자만 늘어난 게 아닙니다. 예전에는 일은 드릴게요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면 이제는 안전하게 일하고 계신지까지 함께 살피는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새롭게 생긴 것이 바로 노인을 위한 안전전담 인력입니다. 현장에서 다치지는 않는지, 무리는 없는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은 없는지를 전담해서 살펴보는 사람들입니다. 김윤수 씨는 이 변화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는 일하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지켜봐 주는 느낌이야. 일은 소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회와 연결되는 끈이기도 합니다. 이 연결이 끊어지지 않도록 돕는 것이 이번 변화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집에서 돌봄을 받는 분들을 위한 지원입니다. 김윤수 씨의 형님은 거동이 불편해 집에서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한 재가급여가 2026년부터 한 달에 약 20만 원 정도 인상됩니다. 이 20만 원은 단순한 금액이 아닙니다. 보호자에게는 숨 쉴 여유가 되고 돌봄을 받는 사람에게는 조금 더 안정적인 하루가 됩니다. 시설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지낼 수 있는 선택지가 넓어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김윤수 씨는 말합니다. 아플 때 제일 무서운 게 혼자라는 느낌이거든. 이번 변화들은 완벽한 해결책은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방향은 보입니다. 병이 생긴 뒤에만 돕는 복지가 아니라 일상에서 그리고 혼자가 되지 않도록 곁을 지켜주는 복지로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김윤수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가 다 해주길 바라는 건 아니야. 다만 같이 걷는 느낌이면 충분하지. 2026년 달라진 복지는 바로 그 같이 걷는 느낌을 조금 더 분명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윤수 어르신의 하루를 따라가며 살펴본 2026년 복지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